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됐는데 주식시장이 좀처럼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녹화인데 화요일날 개장하고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 시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중에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악재들이 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사실 금요일도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코스닥도 사실상 그닥 좋지는 않았고 코스피도 물론이고요. 또 북한 악재도 나왔었죠. 지금 백령도 대피령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뭐 나올 만한 시장, 주식 시장이 좀 싫어할 만한 지정학 리스크부터 해서 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재료들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오늘도 떨어졌어요.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올랐는데 자, 지금 이게 신고 지난해 작년 최고점 수준을 바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1월 2일날. 그러니까 돌파하자마자 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1월 2일날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줬거든요. 올해 시장은 작년, 재작년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돼서 좀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쪽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좀 희망적인 냄새를 줬는데 그런 냄새를 풍기자마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날은 낙폭이 많았고요. 더 컸고요. 2.3%나 떨어졌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연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부진했어요. 뉴욕 증시도 지지부진했고, 특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이런 흐름이었고, 나스닥도 뭐 애플에 대한 전망이 안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은 낙폭이 꽤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벗어날 조짐이 있지 않을까, 올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올라왔었었고,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은 국내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쵸? 저점인 2273선에서 몇 달 만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조정도 있긴 있었어야지 돼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하락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지나친 기대가 있었고, 거기서 오버슈팅이 오히려 더 지금의 투자 심리를 좀 꺾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지 너무 좀 이르다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올해 하반기나 돼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확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도 확전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보면은 위협적이잖아요. 국제유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도 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슉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미국 경제 상황이 뭐 어디를 뜯어보더라도 지금 나쁘다라는 구석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최근에 미국 경제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소식은 애플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진 것이, 낮아진 것이, 그게 좀 최근에 있었던 걸림돌이지. 그거 외에 미국은 원체 소비 중심, 내수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임금 상승률들, 미국의 소득 증가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미국 경제를 뒷받침했었단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장 우려했던 거, 작년에 많이 우려했던 것은 지금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한 단계만 더 올려버려도 바로 소비가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더 높아져 버리니까 그 단계,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높아지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고, 자산 가격에 버블이 있었던 것들 또 깨져버리고, 그럼 미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죠.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얘기를 또다시 한다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주식시장은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근데 금리 인상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미국은 분명히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올해 거의 올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100%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할 건데, 늦으면 늦을수록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하락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환율이 다시 올라버렸죠. 환율이 또다시 안정을 보일 거고, 환율이 또다시 하락하면은 외국인도 지금은 눈치 보고 있다가 다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은 한국의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죠.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거고,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상은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건데, 그럼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보다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업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캐치할 겁니다. 지금은 뭐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서서히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흐름도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도 눈이 들어오면서 한국 전반적인 산업을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된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런 저평가 국면들은 사실상 어느 순간에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해가 될 거라는 거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 좀 흔들고 있어요.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발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의 장비 발주가 줄었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흔들고 있는데, 근데 흐름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선 이제 전체적인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업체들이 발주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들은
사실 치킨 게임이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이것도 상대 업체들하고 당연히 눈치를 봐야지 돼요. 그런 전략들도 숨어 있는데 만약 뭐 그런 것만 보고선 생각보다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도 또 어지러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산업은 이게 저런 2차전지처럼 막 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아니에요. 이미 안정기에 들어선 게 상당히 됐고, 그러면 조정을 한다는 거죠. 산업에서 물량과 가격과 수량을, 물량과 가격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사이클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해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 흑자를 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적자가 나는 해를 만드는 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전략이 되는 거죠. 가격 경쟁에 있어서 또 필요한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다가 한 1, 2년, 뭐, 사이클을 봤을 때, 1,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익,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수익을 창출하죠.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지금 그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숙한, 좀 자리매김을 한 부주가 돼버린 거죠. 뭐, 한국 반도체 유전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어찌되었거나 올해는 반도체 산업 회복이 되는 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출 규모가 계속 한국 경제에서는 중요한데,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라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어쨌거나 수출이 잘 되어야지만 국내의 모든 산업 활동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출이 잘 돼야지 다른 산업들 역시도 발동이 걸리고, 그럼 이것들은 당연히 뭐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제 뭐 미국 경제 구조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겠죠. 미국 경제 구조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서민이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것과 일치하지만, 한국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먹고 살기가 좋아진다와 일치하는 것이지, 서민이 먹고 살기가 좋아진다 하고 꼭 이꼴로 가기에는 안 된다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하죠. 뭐 어찌되었거나 반도체 업황이 돌아온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들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조선 산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저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한국의 뭐 여러 산업들을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을 또 우리가 떼놓고 볼 수는 없어요. 자동차 산업도 뭐 최근에 기아 많이 올랐다가 며칠 조정받았는데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강 산업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또 포트폴리오도 엮여져 있죠. 그래서 꼭 포스코뿐만 아니고선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철강에 대해서.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금요일인데, 금요일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했어요. 나름 뭐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중심이 뭐냐를 봐야지 되는데, 올해 중심은 2차 전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왔다고 보입니다. 벌써 중점이요. 우리는 중점을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릴 때 2차 전지가 이번에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던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목표치를 달성을 했었고 지금 분산되는 수급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수익 실현의 기회 내지는 탈출하는 기회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좀 더 반도체 쪽으로 아직은 집중하는 게 그쪽 산업 쪽에서 뭔가 확산 조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위산업 최근에 뭐 확전 얘기도 나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뭐 이런 종목들 오늘도 시세 만들다가 뭐 쭉 빠지고 하긴 했는데 계속 누가 건드려요. 이런 것도 뭔가 핸들링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세력이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시세를 어디까지 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많이 배고픈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쪽도 시장 뭐 조정 보이고 있을 때 저가 매수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주제로 대한민국 증시가 슈퍼랠리 시작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국 하고 사이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게 계속 미국만 십몇 년째 대장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사이클은 늘 바뀌어 왔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항상 후발의 꼴찌에 있는 국가는 아니었단 말이죠. 선두로 치고 나간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돌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다른 산업 분야까지도 전망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시작이 바로 2024년도 올해예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며칠 조정 보였지만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그때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올 한 해 계속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은 뻥치고 나갈 거고,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얘기들이 나오면은 또 시장은 조정을 보일 거고요. 아마도 1분기는 계속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기 중에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다른 얘기로는 기회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분기 내에는 우리가 뭐 자금을 좀 충분히 확보해 놔서 주식들을, 비중을 좀 조정 보일 때마다 많이 좀 비축해 두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펼쳐질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전체를 보더라도 이게 시작점이지 아주 큰 대세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요. 올해가. 미국은 돈이 풀렸던 효과를 바로 그 즉각적으로 좀 나타나서 봤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시차를 두고서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는 기대가 너무 크다. 슈퍼랠리가 이게 뭐 1, 2년이 아니고 5년, 뭐 길게는 10년, 그런 슈퍼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는 그 출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주식 시장 참여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